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SOS 365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회피형 남자가 이별을 결정하는 진짜 이유와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 말이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회피형 남자는 위기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낄 때 재회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안전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는 비난, 집착, 통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제거한 존중의 언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연애 조언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특히 회피형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회피형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냥 포기해라 이런 말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직접 목격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회피형도 충분히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단지 그들만의 방식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실제로 회피형 남자와 재회에 성공한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단순히 다시 만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한 경우들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회피형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왜 회피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무도 달려와서 안아주지 않는 상황을요. 처음에는 더 크게 울어보겠죠.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아이는 내가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구나라는 걸 학습하게 돼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회피형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의지해봤자 상처만 받을 뿐이야.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게 낫겠어. 이게 바로 회피형의 기본 사고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피형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여러분이 우리 좀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뇌에서는 이미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런 반응이 완전히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회피형 남자들도 본인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뭔가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죠. 여기서 잠깐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회피형들이 보이는 극단적인 반응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연락 차단이나 이별 통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그들 나름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멧돼지가 갑자기 달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도망가겠죠. 회피형들에게는 감정적인 대화나 갈등 상황이 마치 멧돼지가 달려오는 것과 같은 위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겉으로는 알았어. 괜찮아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점점 거리를 두는 거예요. 둘 다 같은 이유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힘보다 상처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답답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회피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럼 이런 회피형들이 언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까요? 바로 위기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낄 때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위기감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이 바뀌어야 해요. 회피형이 이제는 안전하다라는 걸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실제 상담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메시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빠가 지금 내린 선택, 절대 비난하지 않아.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니까 오빠가 오빠 인생에 투자할 시간은 당연히 필요해. 나도 알아. 솔직히 난 속상하긴 하지만 여기서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무너지진 않을 거야. 이번엔 서로가 스스로를 돌보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나면 조금 더 충만한 모습이면 좋겠어. 이 메시지가 왜 효과적인지 아세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니까 공격 신호 자체가 사라져요. 둘째, 자율성을 인정해주니까 회피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통제 프레임이 해체돼요. 셋째,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강한 자아상을 보여주니까 상대가 은근히 두려워하는 정서적 짐의 환상을 깨줘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내담자분이 계셨는데 1년 사귄 남자친구가 완전 전형적인 회피형이었어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정리하자는 카톡 한 줄을 받고
바로 차단당했거든요. 처음 일주일 동안 그분은 10번쯤 메시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죠. 측정 결과 남자친구의 경계지수가 거의 100점 만점에 90점이었어요. 즉, 지금 상황에서는 사소한 한마디만 해도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였죠. 저희는 당장 연락 보내는 걸 멈추고 9일에서 10일 정도는 일상 사진만 아주 가볍게 SNS에 올리라고 했어요. 태그나 의미심장한 글귀는 아예 금지였죠. 9일 정도 되는 날에 내담자분은 회피형 전용 문자를 보냈어요. 내 선택 존중해. 나도 내 일상 잘 챙기고 있어. 그리고 내일도 되게 잘 풀리길 진심으로 바래. 이게 전부였어요. 미안해도 없고 보고 싶어도 없었죠. 핵심은 비난, 집착, 통제 이 세 단어를 모두 뺀 거예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는 추가 연락 없이 자기 루틴만 꾸준히 올렸어요. 헬스장에서 웃는 셀카, 카페에서 읽은 책 표지, 친구들과의 소소한 일상 정도였죠. 그리고 정확히 14일 정도 지났을 때 끊겼던 남자친구의 카톡이 새벽 1시에 먼저 왔어요. 요즘 잘 지내? 왜인가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내담자분은 저희 가이드에 따라서 잘 지내. 너도 잘 지냈어? 라고 짧게 답했고, 닷새 정도 지나서 카톡을 하다 보니까 다시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때 회피형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땐 내가 쫓기는 것 같아서 도망쳤어. 네가 나를 되게 이해해주는지 나는 전혀 몰랐었거든. 그래서 난 항상 마음에 짐이 있었어. 결국 둘은 차근차근 관계를 다시 쌓아가서 재회까지 성공했어요. 이 사례를 세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렸을 때는 어떤 설명을 해도 소용없어요. 회피형에게는 짧고 존중이 가득한 내가 널 통제하지 않아를 담은 메시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 뒤 1주에서 2주 정도 스스로 일상 모습을 은은하게 노출시켜서 상대방에게 다시 만나도 괜찮겠다라는 힌트를 주는 거죠. 물론 연락 오는 타이밍은 회피형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1주에서 2주, 누군가는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침묵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가끔씩 짧고 가볍게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NS에 새로 배운 취미나 깔끔해진 생활, 루틴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 저 사람이 나를 붙잡으려고 들기보다는 그냥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네라는 정보를 회피형들이 수집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기감이 충분히 내려가면 그 정보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행동 동기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이게 그냥 말처럼 쉽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혼자서는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서 반복적으로 회피형들에게 문을 두드리다가 다시 튕겨져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회피형은 영원히 안 돌아온다가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엔 멀어져도 마음이 조용해지고 이 사람은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충분히 받으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누구보다 단단하게 내 옆에 남아요. 단지 돌아오는 길이 남들과 조금 다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멘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오빠가 지금 내린 선택 비난하지 않아?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니까 오빠가 오빠 인생에 투자할 시간은 당연해. 나 솔직히 속상하지만 여기서 감정에 휘둘려서 무너지지 않아? 이번에 서로 스스로를 돌보고 다음에 다시 만나면 더 충만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로 상대방에게 우선 상황 자체가 안전하다는 걸 먼저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잠시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정확히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회복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회복되는 건 정확히 상대의 몫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회피형의 심리를 들여다볼까요? 회피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통제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종하려고 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회피형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봐야 해요. 대부분의 회피형들은 어렸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어른 말에 토달지 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변화를 원한다고 느끼면 어린 시절의 그 무력감이 다시 올라와요.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
회피형들도 사실은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강요받지 않고 압박받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회피형들 중에 제외의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리를 두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오히려 먼저 다가와요. 마치 길고양이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람이 다가가면 도망가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는 먼저 다가와서 애교를 부리기도 하죠. 회피형도 비슷해요. 안전하다고 느끼면 누구보다 따뜻하고 애정 표현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회피형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에요. 회피형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나 예상치 못한 반응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던 사람이 갑자기 차분해지면 회피형들은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의심해요. 하지만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아, 이 사람은 정말 변했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경계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회피형이 거리를 두고 싶어 할 때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알겠어. 네가 필요한 시간을 가져라고 말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회피형에게 안전 신호를 준다고 해서 아예 관심 없는 척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접근이에요. 회피형들도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무관심하면 아,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려요.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거리, 이 밸런스가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관심보다는 간접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고 싶어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 SNS에 둘이 함께 갔던 카페 사진을 올리는 거죠. 또는 연락해줘라고 말하는 대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에 대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회피형들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도 압박감은 받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연락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한 내담자분이 회피형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SNS에 둘이 함께 보려고 했던 영화 포스터를 올렸거든요. 특별한 멘트 없이 그냥 오늘 본 영화라고만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 영화 어땠어?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거잖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된 거죠. 이게 바로 간접적인 관심 표현의 힘이에요. 회피형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자주 이런 신호를 보내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의도가 뻔히 보여서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회피형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신호라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SNS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여유로워 보일 때 신호를 보내는 게 좋아요. 이제 회피형들이 재회를 결심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회피형들의 마음 변화는 보통 4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단계는 안도감이에요. 이별 직후에는 휴, 이제 복잡한 감정들에서 벗어났다라는 생각을 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죠. 이 시기에는 연락이 와도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는 공허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혼자가 편해라고 생각하는 시기예요. 이때 연락이 오면 짧게 답은 하지만 깊은 대화는 피해요. 세 번째 단계는 그리움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먼저 연락하지는 않아요.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재접근이에요. 이때가 되면 회피형들도 다시 만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핑계를 만들어서 먼저 연락을 하죠. 중요한 건 이 4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회피형이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럼 어떻게 상대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SNS 활동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보통 활발하게 SNS를 해요. 친구들과 만나는 사진도 많이 올리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대한 글도 올리죠.
마치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는 걸 어필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SNS 활동이 좀 줄어들어요. 올려도 일상적인 사진들이 대부분이고 감정적인 글은 거의 올리지 않아요.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조금씩 변화가 보여요. 예전에 함께했던 장소나 음식, 영화 등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뉘앙스가 느껴지죠. 네 번째 단계에서는 더 적극적인 신호들이 나타나요. 상대방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스토리를 보거나 심지어는 댓글을 달기도 해요. 물론 이건 일반적인 패턴이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피형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 맞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회피형과 제외에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감정 조절이에요. 회피형들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절망적인 상태라면 그 에너지를 그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감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진짜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단순히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행복이 아니라 말이에요. 회피형들은 정말 예민해서 가짜와 진짜를 금방 구분해내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소통 방식의 변화예요. 이전에 감정적으로 대화했다면 이제는 이성적으로 대화해야 해요. 이전에 길게 설명했다면 이제는 짧고 명확하게 말해야 해요. 이전에 자주 연락했다면 이제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연락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왜 연락 안 해? 나 정말 걱정됐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했다면 이제는 잘 지내고 있어? 오늘 날씨 좋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계 존중이에요. 회피형이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줘야 해요.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알겠어. 네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라고 말해주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일관성 유지예요. 한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해야 해요. 며칠 잘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회피형들은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해버려요. 다섯 번째는 인내심이에요. 회피형들의 마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빨리 결과를 보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꾸준히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말이에요. 사실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소 한 달에서 세 달 정도는 봐야 해요. 물론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시간보다는 과정이에요. 회피형이 앞서 말씀드린 4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겨요. 첫째,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회피형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돼요. 둘째, 설령 회피형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회피형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자기 개발에 열중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했을 때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에요. 상대방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피형이 다시 연락을 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회피형이 연락하면 너무 기뻐서 바로 달려가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좋지 않아요. 회피형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거든요.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아, 역시 이 사람은 나에게 의존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피형이 연락해왔을 때는 기쁘되 차분하게 반응해야 해요. 안녕. 잘 지냈어? 라고 자연스럽게 답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되 너무 길게 하지는 마세요. 이제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추궁하지 마세요. 왜 연락 안 했어? 우리 관계가 뭐야? 내 마음이 뭐야? 이런 질문들은 회피형들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들은 이런 질문들을 압박으로 느끼거든요. 둘째,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마세요. 나 없으면 안 돼. 너만 있으면 돼. 나는 네가 전부야. 이런 말들은 회피형들에게는 부담이에요. 오히려 나는 내 삶이 있고 너도 내 삶이 있어. 하지만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셋째,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그때 왜 그랬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이런 말들은 회피형들을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넷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남자들은 다 그래. 내 친구 남자친구는 이래. 이런 말들은 회피형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세요.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 이제 확실히 하자. 이런 말들은 회피형들을 도망가게 만들어요.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하도록 두세요. 대신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 첫째,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세요. 회피형들은 자신만의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를 존중해주면 오히려 더 빨리 마음을 열어요. 둘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회피형들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굉장히 민감해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셋째,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회피형들은 독립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넷째, 이해심을 보여주세요. 회피형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해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변덕스럽게 행동하지 말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회피형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제 회피형과 제외한 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외에 성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회피형들은 제외 후에도 여전히 조심스러워해요. 언제든지 다시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외 초기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요.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대방이 편안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첫째,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세요. 제외했다고 해서 바로 예전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둘째, 압박하지 마세요. 우리 관계를 공식화하자,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런 말들은 아직 하지 마세요. 회피형들은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해요. 셋째,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해주세요. 제외했다고 해서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회피형들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넷째, 소통 방식을 개선하세요.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소통 방식을 반복하지 마세요. 더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세요. 다섯째, 신뢰를 쌓아가세요. 회피형들은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피형들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커플들 중에 재회 후에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된 경우들이 많아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회피형도 하나의 성격 유형일 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물론 회피형들도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회피형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모두 행복할 때 가능해요. 만약 회피형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준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 있다면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피형과의 관계는 분명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도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러브 SOS 365로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